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수혜주로 꼽혔던 바이오 제약주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바이오주가 급락하게 됐죠. 국내에선 새로 출시된 비만약 위고비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바이오 제약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오 제약주 요즘 뭐 국내 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데 뭐 트럼프 당선인 수혜주다 하던데 조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자면서요. 네, 무슨 맞습니다.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던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에 대해 이제 선반영이 됐었던 부분을 조금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에는 트럼프 관련 혹은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약간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소외가 조금 됐었던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 금리가 뛰어 올랐고 또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게 바이오주의 좀 악재다 그러는데 그분이 뭐 백신 회의론자라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예. 네, 근데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기본적으로 백신을 매우 싫어하고 예. 백신을 믿지 않는 그런 백신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국내에 백신 관련 기업이 또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악재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빅파마들에게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한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트럼프 당선인 수혜주로 꼽혔던 이유 중 바이오주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라고 합니다. 생물보안법. 이게 어떤 법안인지 왜 이게 수혜주가 되는지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우리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게 혹시 어떤 반사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생물보안법은 심플하게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빼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안인데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 혹은 미국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이 예. 중국 기업 중에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우시그룹과 같은 그런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우시그룹?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을 하는 혹은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조금 정지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무래도 중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경쟁 상대였던 사례가 몇 번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위탁 생산 강국인 국내의 경우에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가져오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생물보안법으로 미국의 그 대형 제약사들의 조금 뭐 네. 수출이 조금 부진해진다거나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거기서 수출 그렇죠.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요. 이 법안이 그 시행이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네, 다만 이 생물보안법은 2032년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2032년?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이오의 생산을 맡기기 위해서는 그 사이 실사나 이 위탁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증도 받아야 하고 생산을 했을 때의 퀄리티라든지 이 실사를 다 통과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빅파마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는 거죠. 너네 이제 파트너사 바꿔라. 그 사이에 이제 바꾸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증권사에서는 뭐 바이오 업종에 여전히 뭐 매수 이런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이 비만 치료제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혹시? 일단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했었다 보니 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걸 기반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도 계속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비만이라는 게 이제 당뇨병과 함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현재 어느 정도인데 얼마나 지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글로벌 어. 증권사 이제 모건 스탠리가 예상을 하기에는 예.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은 약 138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경우에는 현재 규모는 한 19조 원, 그리고 2028년에는 한 68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몇 천억 원 정도의 시장밖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뇨 혹은 이제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서 시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니즈 혹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는 여전히 밝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도 지금 아까 몇천억 수준 정도, 아직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적지만 이렇게 확대, 더 커질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비만 치료제 하니까 이제 비만 하신 분들 관심 위고비 얼마 전에 이제 출시가 네, 돼서 맞습니다. 이제 진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아직 시작한 지 우리 처방이 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미국은 좀 됐습니다만 국내는 10월에 이제 출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뭐 체중 감량 효과가 좀 해보니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 흘러나온다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인슐린과 그런 당뇨 기반의 것들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체중 감량 효과가 위고비가 기존에 있었던 싹센다 대비해서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가격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한 달에 이제 몇십만 원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꽤나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효과를 보려면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위고비나 뭐 GLP-1 유사체 같은 유사체나 계열의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끊고 나서 요요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효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타격은 줄 수 있을 거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위고비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성장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수요는 네. 괜찮은 편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작사인 노보노디스크는 별 지금 영향이 없다 그런 거네요. 왜냐면 일단 효과가 지금 기대치보다는 낮을 수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나왔던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네. 있지만 그래도 이게 거의 60주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15%에서 1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10월에 출시됐으니까 아직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그렇죠. 복용을 해야만 더 주사를 맞아야만 되니까 당장 요거 한 거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를 따지기는 좀 빠르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자,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는데 국내 제약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위고비가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뭔가 우리도 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대웅제약이 좀 앞서갑니까? 먹는 경구용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지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특허 출원을 하면서 이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제 GLP-1이랑 이제 GIP라는 인크레틴 호르몬을 동시에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GLP-1이랑 GIP는 둘 다 혈당이랑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GLP-1 유사체가 이제 위고비와 같은 기전. GLP-1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리고 식욕을 억제해서 포만감을 유도하는 기전이라고 한다면 네. GIP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도우면서 지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GLP-1이랑 GIP를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로는 마운자로 그리고 이제 젯바운드라는 이름의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건 네. 이제 일라일리가 만든 치료제죠. 그래서 이 젯바운드가 사실상 위고비보다
비만 치료제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는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파운드가. 네,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이 지금 타겟을 하고 있는 이 GLP-1 유사체 그리고 GIP 이중작용제의 경우에 조금 더 체중 감량 효과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개발한 지금 대웅제약의 이 경구용 비만약, 요거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거예요, 현재? 특허 출원은 특허 했다고 그랬죠? 출원했지만 아직 임상 데이터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초기 단계이기는 합니다. 아주 초기 단계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이 임상 실험을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대웅제약만이 아니고 또 한미약품도 관련 비만약을 개발해서 지금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라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뭐 일단 글로벌 임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아시아권을 조금 타겟하기 위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요. 예. 에페글레나이타이드의 출시 일정이 이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앞당긴 2026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러면 모녀와 좀 형제간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 개발에 타격을 주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상 상관이 거의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 혹은 이 한미그룹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제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방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이 기존 비만 치료제에 있었다면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경우에 지금 위고비나 마운자로 대비 체중 감량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의 메리트 혹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계 부작용이 없어진다면 가격이 메리트, 위장관계 부담을 적게 해주는.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 3상을 진행 중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 아직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떤 결과로 나올지. 뭐 일단 2026년 하반기를 출시 일자로 잡고 있긴 합니다. 2026년 하반기. 네. 그리고 이 경영권 분쟁, 상당히 경영권 분쟁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개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지금 우리 바이오 제약사들, 대단한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들 쫓아가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리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올해 매출이 지금 4조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벌써 4조를 지금 돌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올해? 네, 맞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매년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국내 대장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가 생물보안법.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생물보안법의 가장 큰 수혜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위탁 생산하는 기업 중에서 글로벌 인증도 갖고 있고 빅파마들, 글로벌 제약사들과 가장 거래나 수주를 많이 받은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미 레퍼런스도 쌓여 있고 앞으로 중국의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지금 4공장에 이어 5공장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5공장은 선수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4공장 때보다도 선수주가 더 빠르게 쌓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미 올해도 지금 대규모 수주가 지금 이루어진 거죠? 올해도 대규모 수주가 기존 대비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중국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빅파마들과의 거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글로벌 빅파마 20곳 중에 13군데랑만 계약을 했었다면 이제는 15군데 이상과 이미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생산 기반의 기업들은 레퍼런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레퍼런스가 쌓였고 워낙 생산을 잘하는 기업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생물보안법의 수혜와 더불어서 이제 실적은 매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삼성바이오 매출 4조를 넘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주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공장의 선수주도 지금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삼성바이오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 글로벌 제약사들을 쫓아가는 우리 바이오 제약사들 많을 텐데 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거.
그리고 앞으로 조금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될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에는 조금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된 후에 봐야 되는 기업들을 본다면 미국 쪽 매출이 있거나 미국 쪽 미국 매출. 기업과 계약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단독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 많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빅파마를 등에 업지 않는 이상 혼자서 FDA를 다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 혹은 글로벌 제약사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리가켄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네, 리가켄 바이오가 조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 리가캠 바이오는 미국에 어떻게 지금 제휴나 협력을 하고 있나요? 일단 리가켄 바이오는 ADC 플랫폼이라고 항체약물 접합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그 기술 이전 계약을 굉장히 다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거의 국내 상위 두세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만큼 기술력에 대한 입증은 이미 끝났고 네. 앞으로 임상 진전만 된다면 지속적인 자금 유입도 될 것이고 현재는 오리온이 대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 이슈도 없을 것이라는 게 오리온에. 조금 크게 저는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나아가서는 삼성바이오틱스 아까 삼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매출 비중 가장 크고요.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직접 판매도 진행 중이고 이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제약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업사이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도 업사이드가 네.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또 어떤 또 있습니까? 네, 좀 바이오텍 중에서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요즘 특허 침해 루머 때문에 그 주가가 급변동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어. 다만 이제 그런 것과도 별개로 이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특허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혹여나 있을지라도 너무 나중에 문제고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 특허 문제는 조금 지금 당장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민감하게 없겠다. 반응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바이오 제약 업종에 관련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